그러면 올해 지방선거를 직접 뛰어야 되는 후보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어제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당 대표께서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심기일전에서 적어도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유기찬 부위원장님, 오세훈 시장의 저 발언 작정하고 온 것 같거든요. 이 발언의 의미는 뭐라고? 저는 그렇게 작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 발언의 의미는 이제 실제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기조전환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고 네. 기조전에 임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최소연 평론가 말씀대로 행동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적 평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실제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민심이 어느 정도 이제 엿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해가 시작이 되면 이제 새로운 지방선거 시즌으로 간단 말이죠. 예. 근데 제일 큰 전장이 서울시입니다. 그렇죠. 사실 서울시에서 국내심이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 선거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장동혁 대표도 알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께 일종의 유도등을 켜준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는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전 소통한다고 봅니다. 소통해야 되고. 왜냐하면 저렇게 개념적으로 규정을 하지만 계엄을 옹호하는 거나 계엄을 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은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저희도 네.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관련된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지만 그렇다면 그 관련돼서 발언 나오는 거에 대한 당의 조치 등은 뒤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시장들 출마할 이런 사람들과 당 지도부와는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 부분은 가장 전초에서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 말은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해서 한 얘기 아니에요? 그 전에 소통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때가 왔다라는 것을 전방 초소에서 어느 정도 사인을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압박일 수도 있죠.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압박 있고 또 하나는 명분을 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본인 지지층 때문에 조금 더 전환된 발언을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분들이 특히나 서울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장 대표가 방향 트는 명분을 작용할 여지도 없잖아 있다. 예. 근데 곧바로 나경원 의원이 이제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전히 이제 그 하나 되자 단합을 강조합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를 향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통스러웠던 2025년은 이제 가고 이런 붉은 기운에 이 국민의 힘에 들어올 것이다. 우리 지방선거 승리가 국민의 힘을 다시 한번 우뚝 세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2026년 반드시 승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얘기가 오세훈 시장이 당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하니까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거면 뭐 물론 두 분이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네, 미묘하죠. 미묘한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지방선거 공천기획단 준비단장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그걸 준비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지방선거 승리를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제 일각에서 뭐 2월에 비대위가 될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오 시장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건 바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대위 체제로 선거 치르는 상황, 만일 그렇게 새로운 리더십에서 선거 치르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동혁 체제가 이렇게 좀 변화의 그런 바람과 혁신의 그런 단계들을 수용해내면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그런 상황인데 나경원의 저 얘기는 그거죠. 밖에서 그렇게 변화와 쇄신을 얘기해 주니까 안에서는 그래도 더 흔들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나경원 의원까지 그러면은 변화 쇄신 얘기하면 그건 진짜 장동혁 지도부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장군하니까 멍군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고 그다음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준비했던 지방선거 기획단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걸 대표 체제에서 이것을 용인하든 말든 짠 안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70% 당심이요? 아니 그게 얘기는 이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마 제가 보기엔 선별로 받아들일 거예요. 지역별로 편차적으로 이제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찌됐건 나경원 의원의 입장은 밖에서 그렇게 계속 이제 당 대표에게 쇄신과 변화를 얘기할 때 예. 안에서는 말하자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은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조금 견고해지게 버텨주는 장군과 멍군의 형식이지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경쟁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저 오세훈 시장을 좀 공격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온 그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이 저번 지방선거에서 얻었던 것과는 지금 그야말로 초박빙의 상황인데 현역임을 감안하면 현역의 어드밴티지가 일단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서울부터 수도권의 민심이 오세훈 시장은 지금 본인이 좀 위기감이 있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오세훈 시장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의 경쟁자가 없는 원탑이다. 예. 민주당 후보로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세간의 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한강버스 야심차게 추진했는데 제대로 헛발질했죠. 예. 그리고 종묘 앞에 특혜 의혹이 있는 초고층 빌딩 그리고 광화문 앞에 밭들어총 이러한 괴이한 조형물들을 추진하면서 인기가 뚝뚝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 그리고 내란을 미화하는 발언을 요 2달 사이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오 했습니다. 시장이 자초한 것이다. 1년 내내 예. 했는데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본인이 다 실기해놓고 이제 지지율이 역전될 것 같고 국민의힘 후보로도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 남 탓을 제대로 시연하는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장을 4번이나 하고 그리고 서울시장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언제든지 대통령 후보, 국가 지도자가 될 그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예. 어떻게 어려워지니까 당 핑계를 대느냐. 저는 지도자로서 아주 자질이 없음을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저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대변인께서 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뭐 시청자가 판단할 문제고 중요한 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광화문 광장의 상징물 조형 상징물에 대해서 뭐 총리가 거기 가십니다. 예. 그다음에 종묘 관련돼서 그게 문제 없다고들 다들 얘기하는데 또 총리 가서 비판하십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한강버스 그 한강버스 준설 과정에서 그 준설된 루트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측면이 아니고 이것을 마치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서 증폭시킨 저는 개인적으로 현 정부가 작정하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정원호 구청장의 경우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SNS에 직접 거론하셨어요. 사실 그 정도 수치는 다른 정당에도 나오거든요. 다른 구청에도. 그런데 그걸 SNS에 올리시면서 보통 격려해 주시면 전화로 그냥 격려해 주시는 거지 SNS에 누구 잘한다고 올리는 게 선거 국면에 이게 맞는 겁니까? 예.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상대방 후보의 그 지지율이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죠. 저는 그런 결과의 반영인 것이지 예. 아직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박빙의 상황이 맞다라면 한 표라도 더 급한 상황이죠. 작은 힘도 모아 한다고 강조했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께서 우리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던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힘이나마 모두 다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통합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당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데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통합에 걸림돌이 있으면 제거해야 된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통합에 걸림돌이 된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또 공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예.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결자 해지를 좀 해달라는 얘기 같아요. 아, 그러니까 결자하지 제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 결국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도 간단하잖아요. 예. 지금 뭐 처분권이 없는 당무감사위가 그렇게 이제 그 좀 센 징계안을 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처분권을 내리는 거는 당내 윤리위원회인데 윤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됐잖아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네.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그냥 건의가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일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 대표가 공간이라는 얘기를 한 게 좀 의미심장한데 내가 통합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 뭐냐면 선제적 사과라든가 그 어떤 여러 가지 당의 분열에 대한 여러 가지 애들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본인이 거기다 그걸 말하자면 좀 사과하고 당원들에게 이해를 구한다면은 예. 그다음에 통합 갈 수도 있다. 공간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이 약간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넘어갔다는 전 느낌을 받고 근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 전 대표 굉장히 격앙되지 않았었나요? 근데 좀 미묘하잖아요. 한 전 대표도 그 아직까지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데 예. 그 이후에서는 한 전 대표도 최소한 나도 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조금 여진 열어놨는데 그 당무 2호선 당무위원장과 예, 예. 설전을 벌인 이후에 지금 다시 침묵 모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는 게 있어서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풀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갈 사안이다. 결국 예. 한 전 대표 결단에 약간 그 선 문제 해결 구조가 달려 있는 것 아니냐. 결국 뒤에 공간을 대표가 열게끔 먼저 결자 해제해달라. 아마 전 그런 측면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김병부 원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할까요? 아니, 통합하려고 했으면 예전에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질질 끌고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예. 들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끌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통합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매듭을 지으면 되는 건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난 나중에 알았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고개 숙여. 당신이 고개 숙이면 내가 통합을 해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치적인 게임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 여론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둘 다 하는 얘기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당대표가 그 당시엔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동원할 수 있어? 그다음에 또 내란이 일어나고 파면이 된 다음에도 다시 새롭게 등장한 당대표가 계속 내란을 옹호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둘이 또 화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면 예. 저는 그 집안은 통합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계획이 있어.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의 계획으로 당이 막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변도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예.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 격차가 꽤 큽니다. 근데 그나마 본인이 개인적으로 개인기에 의해서 약간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붙어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본인의 개인기는 좋은데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거에 동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내란을 옹호하는 것 같으니까 중도층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주변은 지금 다 불편해하거든요. 이 문제 관련해서.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본인이 조금만 일탈한다고 하더라도 당 지지층 자체가 자기를 갖다가 위반했다고 공격을 할까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딱 락에 걸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계획대로 좀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산 상황은요. 부산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재수 의원하고 박형주 시장의 이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전재수 의원이 앞서고 있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회장님, 서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에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부산은 저도 좀 의외이긴 한데요. 네.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직을 선제적으로 버린 거에 대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직 전재수 의원의 혐의 사실 입증 여부나 그 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런 사실관계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게 반영이 됐다고 보고 지금 또 하나는 저게 누가 온다 하더라도 저 정도의 스코어가 아직은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부산의 해수부 이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부산의 어떤 선물들을 안겨주고 계신데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직 반박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손을 들어도 시켜주지 않으니까 발언을 시켜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수부 이전 자체만 부산 시민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원래 산업은행 이전을 원합니다. 근데 산업은행은 이전시켜주지 않고 법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글로벌 허브법 이거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원하는 거는 해주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해수부 이전만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HBM인가요? 뭐 민간 기업 하나 이전한다고 공약 냈었잖아요. 예. 그 민간 기업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국면 가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정책적으로 선거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부산 시민이 원하거나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그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대통령이 업무 보고도 가시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 행보에 따른 부수적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근데 민주당에서 이 조사를 보는 시각도 좀 복잡해 보일 것 같은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이게 경쟁력이 있게 조사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일단은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의 유일한 예.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고 지역 기반이 정말 탄탄한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 초대 이제 해수부가 처음으로 부산에 갔을 때 네.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정말 크고 이재명 정부가 부산에 건 그 해양 수도의 비전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옹호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큰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선거를 보면은 저렇게 긍정적인 여론조사가 나왔더라도 네. 뭔가 어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 결과가 예상되면 PK 지역 민심이 급속도로 반발 결집되는 국민의힘으로 결집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전재수 의원이 사실은 그런 수사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와 혐의점이 나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앞으로도 철저한 그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진술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증거가 가능성 없다?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진술도 오락가락 하는데 출마하지 말라는 법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수사 과정이 전재수 의원의 어떤 출마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